안녕하세요. 신조의정입니다. 화웨이의 런정페이 회장은 미국의 제재에 대응해 화웨이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언하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 화웨이 직원이 인터넷에 올린 반박 글이 있어서 제가 번역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자반도체 쪽으로 전문적인 어휘가 많아서 정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하웨이 있을 때 한동안 중로안 연구원에서 일했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부분이 있었는데 전문적으로 예비대책 기술을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화웨이가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는 한편 동시에 화웨이의 스마트폰 운영 시스템을 개발하는 시기입니다.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현대과학 기술은 분업 협력을 기본으로 하고 모든 기업은 자신의 전문 영역에 집중하고 협력업체가 제공하는 제품에 의지해 생산을 합니다. 모든 부분을 다 하는 것은 효율이 아주 낮기 때문입니다. 화웨이의 예비대책 기술 부분에 배치된 직원들의 경우 사업의 전망도 밝지 않고 사업 이익도 없어서 다른 주류 부문에 비해 성과금도 적으니 일에 의욕이 없었고 그 결과도 그러했습니다. 나중에서야 화웨이가 비효율적인 예비대책 기술을 연구하는지 알았는데 런 회장은 제국주의와는 한 항아리에 같이 오줌 누를 수 없는 사이라는 것을 알고 중심의 몰락도 보고해서 일찍부터 가나설 때의 준비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국 인건 비싸니 인내 전술로 여기저기 건물 치면 대어 한 마리 건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나 봅니다. 예비대책 기술은 준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이 쓸 수 있는지 쓸만한지는 따로 얘기해야 합니다. 현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하나의 복잡한 시스템으로 골방에 처박혀 연구한다고 나오는 기술이 아닙니다. 제품 개발은 장기간의 시행착오가 필요합니다. 우선 우리가 생태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상류, 하류, 협력업체 제품의 지지와 수많은 사용자들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만들어진 제품은 버그 투성이로 고객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돈까지 써가며 지지하지 않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제조는 ISA, 기타 설계 IP 특허, 측정 시험 장비 및 공구를 포함합니다. 퀄컴의 MIPS 아키텍처, 안드로이드 휴대폰의 ARM 아키텍처를 예로 들 수 있는데 이것들은 외국 기업의 라이선스와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화웨이가 4, 5년 열심히 노력해서 자신만의 아키텍처를 만들어 기술 독립했다고 해도 다른 기업들이 협력해주지 않으면 생태 시스템은 발전할 수 없고 번역기, 운영체제, 반도체 플랜, 터미널, 응용 프로그램 등 상류 하류의 기반도 개방을 될 수 없습니다. 결국은 망하는 하나의 길입니다. 유사한 예로 중국의 3G 무선이동 시스템인 TD-CDMA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는 계산 아키텍처와 계산 알고리즘이 하드웨어화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아키텍처와 알고리즘에 대해 중국은 지적재산권이 없고 외국 기업의 라이선스와 허가증을 필요로 합니다. 하웨이의 길이는 SoC인데 CPU, GPU와 무선 기조대역과 무선 주파수를 포함합니다. 그중 CPU와 GPU에 사용되는 것은 ARM 아키텍처인데 기조대역과 무선 주파수에는 퀄컴의 기술과 특허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외국 기업으로부터 구매 혹은 라이선스가 필요한데 이것 때문에 기린 AP를 외부에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웨이가 라이선스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국영방송은 100% 중국의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는데 완전히
기만하는 것입니다. 화웨이 하이실리콘의 총재가 직원들에게 보낸 편지를 자세히 읽어보았는데 편지의 한 구절을 보면 진정한 화웨이 스타일이 드러납니다. 风萧萧兮易水寒，壮士出征兮不复还. 바람은 쓸쓸하고 역수라는 강물은 차가운데 장부는 돌아올 마음을 버리고 전장으로 나아간다. 살아서 돌아올 수 없는 전장으로 출정하는 장부의 비장함을 노래한 시의 구절입니다. 이러한 편지의 구절은 밤길을 가다 휘바람을 불어서 스스로 공포를 잊으려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하이실리콘 반도체 회사가 쓴 예비대체 기술 반도체라는 편지의 내용은 어깨에 내의 사람에게는 기만이고 약을 파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편지는 전혀 반도체를 모르는 문외한이 쓴 것 같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하는 것과 솔로판을 설계해 반도체를 사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화웨이의 직원들이 30에서 50% 정도의 대체 반도체 시스템을 개발했을 수도 있고 혹은 핵심 기능의 반도체는 설계 정도 했을지도 모릅니다. 기능은 좀 떨어지지만 그럭저럭 쓸만하다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품 하나의 솔로판에는 하나의 반도체만 없어도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제품 하나에는 적으면 수십 개, 많으면 수백 개, 수천 개의 반도체로 만들어지는데 그중 대다수는 통용 반도체인데 유럽, 미국 회사가 수십 년간 직접 한 경험으로 연구개발에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저도 중국인의 지적 능력과 재능을 믿습니다. 화웨이는 특히 중국 내의 엘리트들이 모인 곳입니다. 화웨이가 인력을 집중하고 수년간의 시간을 들여 괜찮은 통용 반도체를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대단한 성과가 될 것입니다. 현재 중국 내 연구개발하는 반도체는 대부분 전용 반도체 ASIC입니다. 이것은 자사의 제품 수요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으로 이러한 반도체는 판매 걱정할 필요도 없고 경쟁 상대도 없습니다. 자사의 제품 출시에 따라 자연 시장에 진입하게 됩니다. 대기업이 제품에 사용하는 반도체를 선별 사용하는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설계에서 사용되는 반도체 전기저항, 콘덴서, 결정 진동자, 이극관 등과 같은 전자부품은 전부 AVL의 협력사에서 자재를 선택하는데 제품 품질 보증 외에 공급의 연속성에 대한 보장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자부품은 항상 세컨드 소스가 필요한데 베이스핀 기능이 같은 제2, 제3의 협력사들의 제품들로 합니다. 하지만 인텔의 CPU, PCH, 브로드컴, 마벨의 통신 반도체 시리즈 등과 같이 극도로 중요한 부품은 예외로 세컨드 소스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반도체는 주요 기능을 제공하며 대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모두 글로벌 대기업이라 신뢰성도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기타 보조 기능의 반도체에 대해서는 비록 두세 곳의 협력업체가 있더라도 자주 반도체 EOL의 통지를 접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자사제품의 생산 계획의 연한과 수요량에 따라 이례적인 LDB를 합니다. 구매한 반도체가 부족하거나 혹은 계획한 자사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수년 내에도 끝나지 않을 경우 우수한 기능의 반도체를 물색할 필요가 있으며 원 설계도와 솔로판을 수정하고 동시에 BOM도 수정해야 합니다. 새로운 솔로판이 생산된 후에는 각종 측정과 시험, 후속의 리포트까지 포함하면 빠르면 두세 달, 늦으면 반년이 걸립니다. 이것은 작은 반도체 하나의 교환의 경우이고 유사한 기능의 반도체를 찾았을 경우의 상황입니다. 만일 유사한 기능의 반도체를 찾지 못한다면 이 반도체가 들어가는 제품의 생산은 정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화웨이처럼 대량의 통용 반도체를 사용하는 회사에게 반도체 공급의 중단은 양식과 물의 중단과 같습니다. 하이실리콘이
하웨이 제품의 모든 반도체를 만족할 만하게 설계해낼 가능성은 없습니다. 심지어 절반의 반도체도 설계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하이실리콘이 화웨이가 필요로 하는 핵심 반도체의 대체 제품을 설계해서 화웨이를 구할 수 있다라고 잘못 알고 계신다면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전원 공급 반도체, 브릿지 다이오드, DAC 등과 같은 하찮은 보조 반도체만 부족해도 공기가 부족한 것과 같습니다. 평상시에는 공기의 존재를 모르지만 일단 부족하면 질식해 사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고급 반도체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는 미국이 반도체 공급을 중단하기만 해도 화웨이는 99% 사망 확정입니다. 나머지 1%의 생존 가능성은 중국이 문을 닫고 세국을 하는 것입니다. 맞다. 하나 말하는 것을 잊었군요. 반도체 설계 보조 소프트웨어에 있어서 미국이 이쪽으로 거의 독점하고 있습니다. 현대 모든 전자제품은 수만 개에서 수십만 개의 반도체를 포함하는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하나의 회사가 모든 반도체를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특별히 통용 반도체의 경우 더욱 그러하고 때문에 기타 전문 협력사에 의존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말하자면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은 애플을 보십시오. 기저 대역 때문에 퀄컴과 마지못해 화해를 하지 않습니까? 반도체 영역의 지존인 인텔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CPU를 만들어내지만 호환성 문제없는 기저 대역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하웨이는 일련의 ASIC와 소량의 통용 반도체에 있어서 대체 기술을 개발했을 수 있지만 모든 통용 반도체를 스스로 개발해서 대체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의 제품에서 5%의 반도체만 공급 중단이 되어도 기타 협력사에서 대체품을 찾을 수 없어서 게임 끝입니다. 대부분의 스마트폰 제조기업이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를 사용하는 것은 많은 사용자가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완성된 응용 생태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삼성전자를 포함해 많은 스마트폰 제조기업이 거대한 자금을 투입해 안드로이드를 대체할 운영 체제를 개발했지만 하나도 예외 없이 전부 실패했습니다. 런 회장은 모든 반도체, 소프트웨어, 운용 체제를 전부 스스로 연구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스스로 인류 과학 기술상의 기적을 창조하는 것과 같습니다.